R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의 데이터 구조, 특히 벡터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 연산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벡터 연산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벡터 타입의 데이터 구조, 데이터를 대상으로 뭔가 작업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벡터를 대상으로 연산,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벡터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할 때, 이거를 뭐 포르비나 이런 루프를 돌리지 않고도 자동으로 반복 적용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벡터 안에 각각의 엘리멘트에다가 함수가 반복 적용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벡터 인, 벡터 아웃, 벡터가 입력돼서, 벡터라는 것이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가지는 일종의 컨테이너니까 벡터 인 하면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벡터 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이를 달리 표현해서는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링해서 계속 반복해서 적용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벡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표시를 해보고요. 자, 예컨대 A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데 벡터를 어사인하도록 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다시 또 두 개의 벡터를 어사인한다고 치면,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워닝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워닝 메시지라는 것은 에러 메시지이긴 하지만 수행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수행이 에러가 나오질 않고 이렇게 워닝만 나왔다는 얘기는 A를 수행시켜보면 688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1 더하기 5, 2 더하기 6, 다음에 7에다가 다시 1이 더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벡터와 벡터를 더했을 때 엘리멘트 와이즈, 엘리멘트끼리 더해 나가지만 이때 위치 값에서 한쪽이 다른 쪽 개수와 맞지 않을 때는 개수가 작은 것이 반복 적용된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다시 A를 수행시켜보면, 자, 1, 2, 1, 2, 1, 2가 반복되면서 숫자를 맞춰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본격적인 의미의 벡터라이즈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반복해서 개수를 맞춰 나가면서 적용한다. 뭐 여기서부터 우선 시작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런 이 벡터 계산을 할 때 벡터로 유지되는 모습은 앞으로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받아보게 될 것이거든요. 이런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벡터 인, 벡터 아웃 또는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소위 이제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 본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만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C에다가 뭐 이런 값이 들어갔다고 쳐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번에 그러면 Z를 수행시켜보면 이런 값이, 입력된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Z에다가 인덱스를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직접 주거나 아니면 C를 통해서 컴마로 주면 특정한 항목으로 인덱싱을 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서 0을 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Z 중에 Z가 0 이상인 것만 골라서 보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인덱스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Z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Z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위치값별로 대응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는 Z 안에다가 C로 true, false를 준 것과 마찬가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이라는 것은 조건을 인덱스 안에 줌으로써 특정 항목만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w라는 변수에다 입력을 시켰다. 그러면 w만 보면 이렇게 z 항목, z의 벡터에 있는 엘리멘트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만 받아온다. 뭐 이런 얘기이죠. 자, 그 다음에 벡터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벡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데이터를 여러 개 연결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x에다가 1, 2, 3이 입력됐다고 치죠. 그러면 x를 보면 x는 1, 2, 3입니다. 근데 만약에 t 명령이 있는데 t 명령에 x를 주면 x는 지금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열 벡터면 행벡터로, 행벡터면 열 벡터로 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컨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하면은 일종의 sum of square가 나오죠. 만약에 뭐 그런 것이 생소하시다면 뭐 그런 것들을 일단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뭐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트랜스포즈 x 한 것 곱하기 x를 곱한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스칼라 곱이 아니라 이때는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시키면 이럴 경우에는 1 by 3, 3 by 1, 그러니까 1 곱하기 3의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러니까 전체 행렬이니까요. 해서 결과값으로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선형대수나 이 행렬 계산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주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3 곱하기 1 행렬 곱하기 1 곱하기 3 행렬이니까 3 곱하기 3, 3 바이 3 행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모습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복잡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을 지정을 하고 행렬 연산도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이런 행렬 연산은 사이파이나 넘파이 같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R 베이스 모듈 가지고 상당 부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특히 이제 벡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스플릿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명령을 보면 예컨대 뭐 G에다가 어떤 값을 본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male, female, male, 해당 사항 없음, male,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I, 뭐 이렇게 줘보죠. 자, 그러면 G라는 변수엔 지금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스플릿 명령을 주고요. 그리고 1부터 7 값으로 G를 대상으로 해달라.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금 1부터 7로 넘버링을 한 다음에 G에 대해서 그룹별로 스플릿을 해달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emale이 2번, 6번이고 그 다음에 그 인디퍼런스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는 부분. 뭐 이건 I를 쓰든 뭐 어떤 것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스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이란 명령 기능을 봤고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get,
wd라는 명령이 있어요. 수행시키고 나면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 어디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공간 안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현행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set wd를 하면 그 워킹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밑에 소스 코드 밑에 r이라는 걸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getwd를 보면 현재는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x라는 변수에다가 read.csv를 하고,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split for anova.csv라는 csv 파일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지만 R의 베이스 모듈에서도 read.csv 가지고 바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서머리의 X를 보시면 지금 이런 서머리 타입으로 각각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에 미니멈, 맥시멈 이 값이 있지만 세 개의 지금 무엇입니까? 자, str를 통해서 먼저 볼까요? str을 보시면 281개의 레코드인데 3개의 컬럼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팩터 타입은 카테고리컬 타입입니다. 익스프레션은 누메리컬 타입이고요. 그래서 누메리컬 타입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술 통계로 미니멈, Q1, 메디안, 민값, Q3 값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서브 타입이나 젠더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값 등등을 구할 수가 없고 어떤 카테고리다. 그래서 서브 타입은 팩터 타입인데 레벨이 3인 A, B, C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젠더는 메일, 피메일의 하나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X라는 데이터 입력한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스플릿 명령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아노바 명령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볼까요? 예컨대 이번에 x를 에다가 읽어드린 값을 넣었습니다만 g에 스플릿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드린 값, 그러니까 즉 읽어드린 변수 중에서 달러 표시를 하면 데이터셋 이름 다음에 컬럼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pression에 대해서 x 달러에 예컨대 젠더로 이렇게 구분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x의 expression을 x의 젠더별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g라는 변수에다 할당해달라 입니다. 그래서 g를 수행시켜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이 데이터들, 즉 280개의 레코드들이 그 중에 그 익스프레션 값을 보면 female에 해당되는 값들, male에 해당하는 값들. 그래서 female은 133, 이게 개수의 얘기거든요. 133, 134, 135. female 135명의 익스프레션 값과 145, 146, 146명의 male의 익스프레션 값들을 구분지어서 나열한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잠시 이 벡터라이즈 말씀을 드릴 때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sappl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simple apply인데, 그래서 여기에 g. g, length를 주시면, 자 볼까요? sapply는 g에다가 length를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종의 팩토라이즈 명령 중에 또 다른 모습인데, g라는 데이터 타입에다가 length를 적용시켜라. g는 앞에서 본 것처럼 메일, 피메일별로 구분지어 만든 것인데, 그것에 length란 함수를 적용시켜서 피메일이 135명, 메일이 146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sapply에 g에 mean 명령을 주면 그 익스프레션 값의 평균이 female은 마이너스 0.39, male은 마이너스 0.22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list 타입으로 보면 l apply라는 명령을 주고 g에다가 mean을 놔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값입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female과 male을 각각 list라는 항목으로 계속 엮어서 나가게 됐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unsplit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젠더를 주면 다시 원래의 값으로, 그래서 원래의 값으로, 그래서 스플릿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뭐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벡터 타입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묶어서 그 C바인드, R바인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컬럼 바인드가 C바인드고 로우 바인드는 로우별로 묶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거나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몇 가지 이해, 그리고 필터링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얘기였습니다만,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스플릿에 대한 명령,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죠.